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냥 설거지라는 거에만 치열하게 몰입을 해보는 겁니다. 닦고 완전 세제기가 없을 때까지 뽀득뽀득하고. 여러분 인생이 왜 공허합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이룬 게 없는 거. 우리의 일생은 어떤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생각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다른 것들을 밀려나게 만드는 것. 자, 오늘은 설거지, 청소, 집안일이 인생을 바꾼다 라는 다소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 듣고 나시면 아마 그전과는 전혀 다르게 집안일을 접근하고 삶의 아주 일상적인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확신드립니다. 다소 물음표가 붙는 그런 주제인데 아주 실용적인 이유와 그 다음 인생 철학적인 고찰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릴 거고요. 다 듣고 나시면 정말 다르게 보이실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건데요. 여러분들 명상 들어보셨죠? 물론 그 어떤 종교적인 수행 이런 거창한 거 말고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몰려있는 이 현대인한테 명상은 굉장히 중요한 회복행위고 명상 자체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요새 뭐 유행인 마음챙김이 모든 것들이 이 명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명상을 하려고 하면 일반 현대인 입장에서는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게 어렵고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 설거지, 청소, 이 집안일이 여러분을 쉽게 명상의 경지에 다다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명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생각을 비운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명상,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수행이 있는 겁니다. 종교랑 상관없다고 했지만 좀 좁히자면 어떤 그 불교에서 하는 스님들이 정말 수행을 해야만 완전히 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현대인들은 그건 힘들어요. 대신에 뭐냐면 다른 걸로 채워서 잡생각들을 밀려나게 만드는, 라이프 코드 동지님들이면 이 개념 익숙하시죠? 가슴을, 마음을 동그랗게 표현해보죠. 여기 온갖 잡생각들과 잡념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없애는 게 명상인데 제로는 힘들고 단순한 생각을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해서 다른 것들을 밀려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명상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설거지를 한다고 해보죠. 설거지 할 때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냥 설거지라는 거에만 치열하게 몰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닦는 것, 그릇의 모양, 세제를 세심하게 쓰고 닦고 완전 세제기가 없을 때까지 물로 하고 뽀득뽀득하고 하나를 얹고 다음 걸 닦고. 이상한 말이지만 설거지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거지로 가슴이 가득 채워지면서, 그죠? 온갖 복잡한 잡념과 잡생각들이 밀려나게 됩니다. 물론 설거지로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설거지라는 생각은, 설거지라는 경험은 우리한테 그렇게 유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낮에 겪었던 스트레스, 어떤 뭐 사람과의 불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해한 생각이고 가끔씩 비워내야 되는 생각인데 세제, 뽀득뽀득함, 이게 우리한테 뭘 유해하겠습니까? 여하튼 설거지로 가슴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럼 밀려납니다. 이게 현대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에요. 가장 단순한 거에 집중해서 가슴을 채워야 되는데 그 단순한 것도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거든요. 그걸 집안일에서 찾아라.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먼지 하나하나를 청소기로 빨아들인다. 그리고 방의 어떤 바닥을 생각하면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걸레로 뽀득뽀득한다. 걸레의 상태를 보고 뒤집는다. 다 썼으면 빨아서 다음 걸레를 가져온다. 청소하는 거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놀랍습니다. 끝나고 나면 정말 명상을 한 그 기분이 들 거고 제가 말한 원리에 의해서 그건 실제로 명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면 일주일에 몇 번은 명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인생이 변화된다니까요. 다시 현대에 있어서 이 명상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명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신건강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인생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라이프 코드에서 항상 얘기했던 현대인의 가장 우울한 감정이 공허라는 감정이에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설거지, 청소, 집안일을 제대로 하면 이 공허감도 상당히 밀려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이 왜 공허합니까? 이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다. 빠르게 말하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인생에서 뭔가 거대한 업적을 이루어야만, 또는 어떤 거대한 부를 이루어야만,
누가 보기에도 거대한 성취와 사회적 지위에 올라야만 인생이 의미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너무 하찮은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을 어떤 노예로 살아가냐면 그런 성취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설거지랑 청소를 보면 상당히 내 인생에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죠.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귀찮은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설거지랑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밀려오죠. 왜? 이건 내 인생에 어떤 생산성도 주지 않아. 빨리 해치워야 되고 귀찮은 일이야.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면서 비참하죠. 일상이 부정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내 모든 순간순간이 되게 공허해지고 더 큰 걸 바라고 있죠. 더 큰 게 없을수록 그런 게 오지 않을수록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요. 언제나 라이프 코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이룬다고 해서 충만해지지 않아요. 거꾸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못 들어봤어요? 성공을 딱 다다른 그 순간 한 몇 초, 길어야 며칠 가슴이 차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달성된 다음에 나 이제 뭐 하지? 하고 공허해지죠. 또는 지금 여러분 상태죠. 그 성취를 향해 달려가는데 성취에 다다르지 못한 이 나머지 그 전까지의 모든 일상은 이게 다다르기 전까지는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스카이 명문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고등학생이라고 해봐요. 그럼 일단 명문대에 다다르기 전까지 그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했어. 불합격했어. 그럼 그 전까지 3년은 다 부정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현대인에 대한 묘사예요. 어떤 성취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무의미한 거고 성취를 이뤄도 그 다음에 뭘 하지 하면서 공허해지고 성취를 못 이뤘으면 그 전까지 내 인생은 다 부정당하는 이 삶. 그런데 이 모든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성취와 목적, 여기가 인생의 의미다라고 생각한 이 프레임, 이 생각의 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개념을 바꿔보자고요. 우리의 일생은 어떤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냥 태어난 자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의미인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내가 그 순간이 의미 있는 거고 그냥 밥을 먹는 그 순간이 의미 있는 거고 걸어가는 그 순간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취가 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성취도 설거지나 걷는 거나 수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면 더 제가 냉정하게 해볼까요? 좋아요. 하루 종일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사를 전담하는. 그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좋아, 이렇게 말할까요? 근데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분이었으니까 더 와닿게 비유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엄마들의 인생은 다 무의미한 건가요? 일생의 70, 80%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한 엄마들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건 다 무의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우리 자식들 그러면서 왜곡이 또 시작되죠.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성취만이 나의 의미인 거야. 내가 설거지한 모든 건 의미 없고 이 설거지는 오직 자식 성공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닥다리론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고 있죠. 그래서 자식이 성공을 못하면 부모도 되게 부끄러워하고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막 너무 내 자랑이냥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부모가 이제 너가 성공한 건 내 노력이 있었으니까 돌려줘 이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뭐냐면 인생의 어떤 지점을 찍어놓고 이 목적과 성취만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 일상은 그걸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달성이 못 되면 나머지 일생은 무의미하다 하면서 거대한 공허의 시대가 탄생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걸 바꿔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지금까지는 어떤 목적, 거대한 성취 이게 있어야 의미 있고 공허하지 않고 충만한 인생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그 전에 고도 성장기에 하도 목적 달성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했던 얘기는 다 뒤로 흘려들었죠. 근데 성공했는데 막상 인생이 더 공허해졌어. 이런 얘기 듣다 에이 몰라. 근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그런 거에 좀 한번 집중하고 들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철학자도 인생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 철학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철학자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공통적으로 모이는 한 가지예요. 놀랍죠? 철학자나 어떤 종교인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성취와 그 최종 지점에 대해서 답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걸 모아 보면 어떠한 철학자도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유일한 도달 지점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의미 있느냐? 우리는 왜 태어났느냐? 자꾸 그 왜를 찾아서 문제예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로 여러분은 할 일을 다 했어요. 태어나는 걸로 다 했고 나의 삶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설거지를 내 목적을 위해서 전혀 필요 없는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거지 자체가 내 인생이에요. 자,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아, 비참해. 뭔가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을 못하고 앉아있고 설거지나 하고 앉아있네.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순간이 되게 무의미하고 공허해지는 이 한쪽에 얼굴이 있어요. 반면에 이게 내 인생이야. 설거지가 내 인생이야. 이 순간을 소중하게 설거지를 한번 해보자. 이건 짜증나는 일이 아니고 빨리 해치워야 되고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부수물이 아니라 이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설거지 한번 집중해서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근데 묘한 게 생깁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될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루 말할 데 없는 개운함. 단순히 그릇이 깨끗해지고 집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떤 과업 자체를 하나 완수했다는 그 개운함. 이게 공허함과 반대말은 충만감인 거예요. 내 인생을 알차게 살았다는 기분. 그리고 아까 말한 원리로 말하면 내 동그라미 마음이 어느 한 경험으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그 기분. 그냥 눈앞의 인생을 잘 살아냈구나.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됐어! 라는 성취감. 이건 너무 멀리 있고 달성하기도 힘들고 일생에 가끔 있는 일이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반면에 이게 내 인생이야. 잘 해냈다. 잘 살았다. 이 기분은 매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관점이 다르죠. What is 인생? 인생을 산다를 뭘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매일매일 웃을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웃을 거고. 아까 말한 가정주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그냥 내 일이야. 이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일생이야 라고 살았으면 평생 설거지하면서 웃었겠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았겠죠. 그죠? 이게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다른 항로라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철학적으로 놀라운 화두를 던져드릴게요. 설거지 자체가 인생이에요. 청소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새 뭐 AI니 로봇이니 이것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근데 거꾸로 이쪽 인생은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를 극효율성을 추구하는 자꾸 기계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과 어떤 성취에 관련된 일에만 집중해야 되고 이런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되게 귀찮은 일. 이게 로봇 기계와 뭐가 다릅니까? 로봇 기계는 딱 정해진 미션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붓으로 치부하고 무섭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우리는 그런 SF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저 비인간성. 그죠?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효율성을 위한 기계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찌푸리면서 너무 하기 싫어 라면서 부정적인 그 설거지의 부정적 기운이 인생 전체로 퍼지는 그런 공허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설거지 하나 청소 하나 해도 은은한 만족감, 힘들기도 해서 막 엄청난 도파민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가슴 깊은 그 뿌듯함, 그 충만감을 느끼면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게 인생으로 전체로 확대되는 이쪽 사람은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 대단한 빌 게이츠도 가족들한테, 심지어 그 사람은 뭐 고용한 사람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설거지만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의 깊은 생각을 제가 대변하진 않습니다. 제가 색다른 해석을 드릴게요. 가장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머리가 엄청 회사 일로 복잡하겠죠. 그리고 정말 그 목적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평생 살아왔겠죠. 그 사람은 설거지를 통해서 1번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밀어놓는 명상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재밌는 건 뭐라고요? 그렇게 명상을 갖잖아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유레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서 성취도 더 잘 이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인생 철학적인 거, 그 전쟁 같은 목적지향적 삶에서 이 빌 게이츠도 숨 쉴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산다? 그렇게 세계 1등 부자도 그랬을 때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1등이 된 후에 계속 경쟁하고 2등이 되면 다시 1등이 되려고 하고 공허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설거지를 통해서 나는 이 일상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이걸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공 못한 사람들이란 정신이다 이럴까 봐
플러스 알파로 얘기 드릴게요. 제가 빌 게이츠 얘기를 드린 이유. 다시 아까로 지나가듯이 말했죠. 이렇게 삶 하나하나를 충만하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회적 성공도 이룹니다. 뭐?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설거지 따윈 다 필요 없어. 얼굴에 부정이 가득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에? 절대 성공 못하고요. 설사 그렇게 성공하잖아요. 제가 언제나 말한 우리 라이프코드 동지분들 알고 있죠? 병든 치열이라는 그런 용어 아세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 번아웃, 병든 치열이 와요. 병들어요. 그리고 성공도 못해요. 반면에 이 사람 설거지 하나, 청소 하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 이거 그냥 올드한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어떤 부자에게 뭐 발견되어서 뭐 된다.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왜 그런 사람을 채용했겠어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렇게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어떤 충실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해도 뭘 해도 성공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가 되고 싶으세요? 압도적 성공을 하고 싶으세요? 깔짝깔짝 성공도 아니야. 여기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악물고 하기 싫어. 설거지 따위 안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에 도움되는 효율성의 기계가 될 거야. 응? 깔짝깔짝 성공할 거예요. 근데 압도적 성공은 이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실제로 정말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주말에 청소하는 그 시간만큼은 저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청소 시간만큼은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해요. 그냥 그 순간에 제가 몰입하는 거예요. 가슴을 청소로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 미간은 찌푸려 있죠. 몸은 힘드니까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 제가 오늘 한 말이 다 해석이 될 겁니다. 그죠? 작년까지 누가 저에게 가장 큰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실제로 설거지라고도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제가 몸으로 왜 그런지 모르는 걸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데 저도 그런 것들이 몸에 묻어 있었나 봅니다. 알겠죠? 누구보다 경쟁적인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스카이라고 불리는 그런 명문대로 올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살아왔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벤처기업에도 들어가고 이런 라이프 코드를 운용해온 CEO로서 저도 몸에서 뭔가를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목적주의적인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현존주의. 일상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설거지나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겠습니다. 제가 빌 게이츠랑 같은 반열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집안일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또는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효도 플러스 효도도 추가적인 얘기죠. 한번 집안일을 해보면 어떨까? 행동 강령은 간단합니다. 그 청소가 정말 내 일의 전부인 것처럼 어떤 부수적인 수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청소가 내 인생인 것처럼. 다시 뭐라고요? 이것이 내 인생이야. 오늘 내 인생은 설거지야. 오늘 내 인생은 청소야. 아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이걸 완벽하게 끝내는 거 외에는 없어. 난 이걸 완벽하게 끝내면 잘 사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있잖아요. 조금씩 살짝씩 바뀌면서 아니면 살짝씩 균열이 생기다가 거대한 무언가가 깨지면서 다시 태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작지만 어마어마한 변화를 집안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집안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물음표였지만 이게 좀 와닿으시죠? 명상이라는 실용적 이유, 그 다음 인생 철학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다른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